예, 바로 알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초음파 중내 토의 간 담당 담도 부분을 맡은 대구 우리내과 의대 손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중에는 총 간 담당 담도 나눠서 8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조금 동영상도 있고 설명도 좀 들리면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70세 남자로 특별한 증상은 없었고 과거에서는 BPH가 있었고요. 알코올 스모킹하고 있었고 피지컬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랩 상에서도 PPT 모두 정상이고 바이럴 마커도 음성인 정상 소견이었는데요. 스크리닝으로 검사를 시행했고 알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의 그 동영상 사진입니다.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을 했고 계속 걸어가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보이고 있고 리버 실질은 조금 그 에코제니스가 증가되어 있으니까 마이ル패티 리버 정도 이쪽에 어테뉴에이션이 좀 감소되어 있는 마이트 패티 리버 정도 보이고 있고 도움 쪽에 뭔가 있는 듯 마는 듯 하는데 그 렁의 가스에 의해서 가려져서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서브코스탈 스캔에서는 이제 여기 병변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변경막 컨트롤에서 하이포에픽한 메스가 보이고 있고 역시 패티 리버가 좀 보이고 있고요. 위치를 쳐다보면 여기 지금 라이트 헤파틱 조인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뒤쪽이니까 S7번 구역이 되겠습니다. S7번 구역에 하이포에픽한 메스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부는 놓치기 쉽기 때문에 인터코스탈, 포스코스탈 여러 각도에서 관찰을 잘 하시고 호흡을 적당히 인스피레이션을 시키고 하면서 또 잘 관찰하셔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정지 영상입니다. 여기 하이포에픽한 메스가 보이고 리버 자체는 패티 리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케이스였고 크기는 2.8cm이고 컬러 도프로를 띄웠을 때 특별히 베스큘라이트는 증가되어 있지 않는 소견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잘 아시실 텐데 이제 패티 리버하고 동반되는 이 헤만지오마의 경우에 이렇게 하이퍼 에코가 아니라 하이포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중경상 보시면은 이 인터코스탈에서는 이런 가스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소견은 이제 마이드 패티 리버와 하이포에픽한 메스 S7번의 2008cm 루라 헤만지오마지만 이 환자는 처음 진단됐고 헤만지오마가 의심돼도 좀 크기가 크고 하기 때문에 CT를 권유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리버를 봤을 때 블라인드 스팟이 있습니다. 이 도움 쪽 잘 안 보이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레프트 레이터럴 세그멘트의 그 팁 쪽 역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로브의 인피리어티 이런 부분도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부위를 관찰을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런 변형부 우측 그 간엽의 라이트 로브의 변형부라든지 또 리버의 전엽 또 후엽 이런 부분 전엽도 후엽이죠. 이 가운데는 누구나 관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마진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로의 캘팅이라든지 슬라이딩을 하면서 잘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CT를 찍었고 큐리에서는 여기 하이포 덴스한 리전이 보이고 있고 아테리얼 페이지에서 인핸스가 되고 있는데
조금 바깥에서부터 노뷸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사실 이거만 보면 빨리 이면서가 되기 때문에 좀 판단은 어려울 것 같은데, 포탈이나 딜레이로 갈수록 워시아웃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건은 아니고 헤만지오마로 진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도 역시 같은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패티리브가 있고 헤만지오마 라이트로그 삼시형 진단이 되겠습니다. 티피컬 헤만지오마는 B 모드에서 보통은 크기가 3cm는 잘 넘지 않고요. 그리고 에코 리치 스트럭처로 보이고 내부는 호모지니어스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운드나 슬라이트 오발 쉐입이 되고 마진이 스무드하고 또 헤일로 사인이 높게 되겠고 컬러를 띄웠을 때 피딩 베슬이나 드레이닝 베슬이 보이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인베이시브 그로스는 당연히 없겠고 이 포스틱 이넨스먼트 이런 소견들이 티피컬 헤만지오마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웨이 디마케이티드 하이퍼에픽한 노듈로 보이는 경우가 이제 전형적인 헤만지오마 소견이 되겠고, 또 이렇게 내부는 아이소나 하이퍼에코로 보이지만은 하이퍼에코한 림이 있는 경우에도 전형적인 헤만지오마로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조금 헤테로지니어스한 이런 믹스드 에코를 보이게 되고, 본 케이스처럼 이제 패티 리브가 있는 경우에는 하이퍼보다는 하이퍼에코한 메스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 74세였고 이지피트빌리티가 있었고 과거대상 당뇨, 고혈압, 갑상선 기능 저하 등과 아이폴릭 NC를 진단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아직도 검준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랩을 보시면 OTPT가 조금 올라가 있고 알파 피토프로틴이 10.8로 조금 증가되어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 처음 초음파를 했었는데 인터코스탈 스캔이 되겠고 S5번 구역에 조금 경계가 불명확한 하이퍼에픽한 노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크기는 1.5cm이었습니다. 김희구 원장님 강의에서 나왔지만은 이 기본 리버 시로시스 약간 포스한 그 파렌키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 시로시스에서 이런 1cm 넘는 노들이 있으면은 추가 워크업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CT를 찍었고 S5번 담당 옆에 이렇게 하이포한 리전이 있는데 특별히 이넨스는 보이고 있지 않고 약간의 하이포한 댄스의 리전이 아테리얼 포테디리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딩은 그 리버 시로시스, 패티 리버와 동반된 리버 시로시스였고 그 리전은 1.2cm, 초음파보다는 조금 3mm 정도 적게 관찰된 것 같습니다. 스트 로우 덴시티 노들이고 그래서 라지 디스플라스틱 노들이나 또는 얼리 HCC가 의심된다고 팔로우 CT를 하든가 MRI가 좀 도움이 되어 있는데 이 환자는 일단 3차 병원에 전원을 했고 3차 병원에서 역시 알파피토가 실정도 비슷했고 피부과는 정상이었고 파이브로 스캔했을 때 그 스티프는 15점이 보통 이제 12 정도 이상이면은 파이브로시스가 있다고 진단하니까 부합하는 소견이었고 CT를 그 3차 병원에서 찍었는데 메스가 리브안에 발견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코올릭 리브 디제이나 얼리 HC로 진단하고 팔로우하기로 이렇게 해서 환자는 이제 6개월 뒤에 다시 저희 병원으로 와서 초음파를 다시 시행했습니다. 인터코스탈 스캔을 보시면 역시 그 부위에 하이퍼에픽한 리전이 보이고 크기가 조금 증가됐고 마진은 역시 불명확한 이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컬러 도플로 봤을 때 베스큘라리티가 크게 증가되어 있지는 않은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초음파에서는 1.5에서 지금 1.8로 조금 커져서 다시 워크업을 권유했는데 환자는 사정상 조금 더 딜레이했다가 3개월 지나서 9월 달에 CT를 찍었습니다. CT에서도 첫 번째 CT랑 별로 다르진 않지만은 크기가 조금 증가됐고 이때 알파 피토프로틴은 13.8로 이렇게 조금 증가됐습니다. 판독은 역시 똑같고 리버 시로시스고 디스플라스틱 모듈이나 얼리 HCC 근데 크기가 좀 커졌다 이렇게 이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사실은 확진이 된 건 아니지만은 이 크기가 커지고 알파 피토프로테인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는 얼리 HCC에도 부합하지 않나 생각되고 다시 그 3차 병원은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첫 번째 가는 대학이 아니고 다른 대학 병원으로 환자가 원해서 또 전원을 했는데 거기서는 뭐 더 이상 워크업은 안 하고 이 결과를 봤을 때 커지고 알파 비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치료를 바로 시행해서 확실한 진단은 일단 되지는 못했습니다. RFA를 뭐 HCC로 뽑고 일단 그 치료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게 스몰 HCC 보통 ECM 미만은 스몰 HCC가 하는데 그 이상은 이제 진행된 HCC가 되겠고 이 스몰 HCC에서도 얼리와 또 프로그레스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퓨처레이팅 타입이나 더 진행되게 되면은 경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지만은 이 프로그레스 스몰 HCC는 경계가 명확하지만 얼리 HCC는 반면에 더 반대로 경계가 불명확한 게 특징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캡슐이 없기 때문에 또 베스큘라이트를 그렇게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인핸스도 되지 않고 캡슐이 없어서 불명확한 이 특징이 이제 베이글이 노듈라 리전이고 이 경계가 불명확한 이런 소변이 얼리 HCC의 특징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 뭐 디스플라이싱 노듈하고 잘 감별은 어려운데 프로그레스 됨에 따라서 이제 경계가 더 뚜렷해지고 그렇지만 그때도 역시 조직 타입은 뭐 푸어리가 아니고 웰이나 또는 마더레이트 디퍼런시에이션을 보이게 되겠고 지방은 보통 얼리에서는 그 피지션이 있고 프로그레스 되면서 디퍼런시에이션 되고 캡슐이 있고 없고 또 마진이 불명확하고 분명하고 베스큘라이티가 적고 여기는 이제 증가되게 되면서 인핸스 패턴을 특이하게 보이게 되겠고 오시아웃이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뭐 소견들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버시로시스라든지 언더라인 그 디지가 있을 때에 노들은 좀 조심해서 잘 팔로우하고 또 추가 검사가 필요하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였고 세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65세 남자로 2개월 동안에 상복부 불편감을 주소로 내용했고요. 과거력은 BPH와 시스판 HM, BOP를 했고 음주는 하고 있었고 금연은 한 상태였습니다. 레벨 보시면은 PLT가 좀 감소되어 있고 OT 133, PT 69였고 가마 GTP도 154로 증가되어 있고 빌루루빈도 좀 증가되어 있습니다. S안티젠 안티바디는 성이었고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포스터 스캔을 시행했고요. 이 정상적인 간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S4 부분에 하이퍼에카 메스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렇게 이제 증가된 음영들은 포탈베인의 월에 음영이 증가돼서 이렇게 보이는 소변이겠습니다. 포탈베인 월이 증가되어 있고 또 보기에는 경계가 뚜렷하지는 않은 병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음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인터포스터 스캔이고 여기서 이제 진단의 크루가 되는 게 포탈베인을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포탈베인이 보시면은 보통 이제 1.3cm 정도로 증상을 보는데 2cm 이상으로 많이 증가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스롬보스가 꽉 막고 있는 것은 메인 포탈베인, 라이트에서 메인으로 빠져나온 부위에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이제 라이트 포탈베인에도 이렇게 스롬보스가 있는 것들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스롬보스가 막고 있는 경우에는 비나인보다는 멀리가는 그래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 스루포스타 오브릭 스캔으로 역시 메인 포탈베인에 빠져나가는 부위를 봤을 때 큰 스롬보스가 이렇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근데 병변이 리버 내에서 뚜렷하게 잘 관찰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사진 봤을 때는 멀리건지 가능성이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컬러 도플러에서도 포탈베인의 스롬보시스 이 주변을 관찰하는데 잘 보시면 이제 이 스롬보스 안으로의 그 블러드 플로우가 있는 게 또 비나인하고 멀리건한테 감별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좀 스롬보스 내로 블러드 플로우가 들어가는 것들을 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에이베스큘라 브런트 스롬바이보다는 멀리건한테 스롬보스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해서 물론 이 환자는 이제 추가 검사를 해야 될 거고요. 정지 영상입니다. 정지 영상에서는 아까 동영상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하이퍼에커메스가 S4 위주로 해서 좀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로브의 포탈베인도 지금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제 라이트 포탈베인의 스룸부스도 좀 요 레프트 로브에는 잘 관찰이 포탈베인이 관찰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메인 포탈로 빠져나오면서도 이렇게 스럼부스가 있습니다. 큰 스럼부스가 관찰되고 있고, 스프레드 외가리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스프레드는 보통 12cm까지 정상인데 장축상은 10.9지만은 이게 단축상이 6.44로 증가돼서 뽑혔을 때 이제 40이 넘으면은 스프레드 외가리를 보시면 됩니다. 뽑혀면 60이 넘기 때문에 스프레드 외가리가 분발되어 있는 소변이었고, CT 프리에스는 잘 병변이 관찰은 되지 않는데요. 아트리얼 페이지에서도 이 페리페라 인핸스먼트가 이쪽 뒤로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스럼버스가 차 있는 부분이고, 포탈 페이지는 무시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무시아웃이 되는 것은 원리가는 소변이 되겠고요. 여기 메인 포탈에 스럼버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알파 비타 프로테인 앞에서 안 보여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많이 넘었고, 그래서 HCC 진행된 HCC의 멀리건트 포탈 메인 트롬보시스가 동반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GTS도 인피츄레이트 모이트 노들라 HCC고, 여기는 이제 레프트와 메인 포탈의 트롬보시스라고 했는데 아까 보셨겠지만 라이트 포탈 메인에 또 트롬보시스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버시도 있어서 와스크는 메가리 단독되었습니다. 포탈 베인 트롬보시스는 이제 B 모드로 봤을 때는 그 포탈 베인의 딜라테이션과 또 트롬보스를 관찰할 수 있고, 도포를 한다든지 컨트라스트, CUS를 했을 때 보다 더 센시티비티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CUS는 이 비나인과 멀리그넌트 포탈 베인 트롬보시스를 감별할 수 있는데, 브런트 트롬바인은 ABS 큐라하기 때문에 인핸스가 되지 않고, 반면에 멀리그넌트 포탈 베인은 HCC, 전형적인 HCC처럼 아트리얼 페이지에서 하이퍼 인핸스먼트가 되고, 또 포탈 레이트 페이지로 갈수록 워시아웃이 되는 이런 HCC 매스와 같은 소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마일리건트 포탈 베인스 보시면 간내의 혈전과 연결의 종결을 관찰할 수 있고, 문맥 직경이 물론 비나인에서도 확장될 수 있지만 좀 더 많이 확장될 수 있고, 특히 혈전 내에 보이는 혈류 신호가 있을 때 멀리건트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는 49세 여자로 2일간의 상복부 통증이었고, 라이트 어퍼 쿼드런트에 텐더니스가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요, GB 라이트의 스부 포스터 스캔이었고, GB가 많이 디스텐전되어 있고, 내부에 이 하이퍼 에코익한 머테리얼이 떠다니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일도 약간은 두꺼워져 있는 이런 소견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진단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이 환자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이렇게 이제 이 급성 담낭염을 힘들 때 스톤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부에는 없고, 하이퍼에코익한 머테리얼은 이제 바이엘이 이제 조금 인플라메이션 같은 게 되면서 생길 수가 있겠고, 이 이제 인터코스탈 스캔에서는 이쪽 내역 쪽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스캔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GB의 내역 끝 이쪽 연결 부위의 스톤을 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좀 보이던 만들하는 하이퍼에코익한 포사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진 않지만은 아마 이제 작은 스톤이 이 담낭관 부분을 막아서 이제 어떻든 콜레스타이티스가 없는 걸로 결정되는 소견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블릭 스캔으로, 역시 오블릭 스캔은 이제 담낭 전체를 다 잘 관찰할 수 있는 스캔이 되겠습니다. 펀더스부터 바디, 또 넥까지 잘 관찰할 수 있고, 여기서도 잘 스톤은 관찰은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외부에 이 떠다니는 부유물이 있을 때는 인플라메이션을 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현상이고요. 넥이 많이 진전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단경이 8.7, 단경이 4.3인데 보통 이제 단경보다는 이 단경이 많이 늘어났을 때 문제가 있다고, OCM 이상으로. 월은 보통 이제 3mm 이상이 되어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컬러 도플러에서는 11mm는 전에 늘어나 있는 이런 소변으로, 11mm가 3.1mm로 정상 소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팬크라스 안에 있는 디스 11mm로 관찰했는데, 특별하게 저희 여기도 병변 없는 것 같습니다.
월은 두께는 3.4mm, 3.1mm, 약간 3mm 이상 노이미가 때문에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소견은 뭐 DB 디텐전이 있었고, GB월에 디크닝 좀 마이너하게 있었고, 스톤이 일단은 확실히 관찰 안 됐지만은 시크트의 스톤이 의심되고, 특히 이제 이 초음파로 누렸을 때 통증을 흡수하면은 콜레스타이티스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수술을 했고, 수술에서도 이제 2mm의 블랙스톤이 관찰돼서 그것도 플러스 콜레스타이티스로 이렇게 진단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진단은 별로 어렵지 않겠고, 이제 스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초음파로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깨도 콜레스타이티스는 90에서 95% 정도가 이제 결석이 담낭 근부나 담낭 간에 나가서 발생하고, 초음파 소견에서 담낭 결석이 있는 거와 또 담낭 부위 압통, 소노그래피 몰피 사인이 있는 경우가 이제 진단에 도움이 크게 되겠고요. 그 외에도 담낭벽의 두께 전가 3mm 이상, 그리고 담낭 주위 액체 저류, 그리고 확장된 담낭으로 횡경이 50cm 이상, 또 담낭 내 F가 증가되는 것, 담낭벽의 혈류 증가, 물론 갱글링 체인지가 오면 감소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증가된 이런 소견이 초음파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째 케이스입니다. 37세 남자고 라이트 쿼드런트 페인을 3일 동안에 호소했고 열은 없었습니다. 그 전에도 간헐적인 우상복부 통증이 발생했다고 하고 특별한 병명은 없었고 음주는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텐더니스를 라이트 쿼드런트에 보이고 있었고, 이건 이제 정지 영상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오브릭 스캔에서 담낭이 좀 수축되어 있고 내부에 이제 포스티리어 포스틱 섀도잉이 보이고 있는 스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9mm 정도 되는 스톤이었고, 그리고 GBhol이 많이 두꺼워져 있어서 이것만 본다면 이제 만성 담낭염이 계속 있어 왔던 상황이 히스토리하고 맞을 때 볼 수 있겠고, 여기에서 이제 급성 통증을 일으키는 소견인데 이때는 스톤이 하나밖에 관찰되지 않았고, 그래도 환자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보내려고 했는데 사정상 못하고 그냥 외래를 보다가 이건 컬러 도플레스 특별한 소견은 또 담낭벽은 6mm 정도로 많이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이틀 뒤에 다시 관찰했는데 처음보다는 담낭벽이 조금 더 담낭이 확장되어 있고, 그리고 담낭벽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스탠드는 보통 MPO 상태에서 된 거는 같지는 않고, 처음에 하나 발견됐던 스톤이 요거였고 그 밑에 이렇게 스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스톤이 있으나 아마 요 스톤이 넥 쪽에 더 있어서 통증을 유발한 것 같고, 그게 빠지면서도 이때 오셨을 때는 통증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GBhol도 조금 더 감소됐고 4.5mm, 그래도 이제 정상보다는 좀 두껍죠, 그죠? 이 환자는 결국은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복되는 통증이 있고 만성 담낭염에 스톤이 동반되어 있는 이런 소견입니다. 크로닉 콜레스타이티스는 95%가 담석과 관련해 있습니다. 담석에 의한 반복적인 염증으로 담낭벽에 섬유화가 생기게 되고, 초음파 소견에서는 GB 스톤이 관찰되고 또 디퓨즈한 GBhol의 디크닝이 생기게 되고, 아까 케이스처럼 이제 GB 컨트랙션이 보통 동반되는데 컨트랙션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히스토리와 초음파 소견 등을 통해서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6번째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는 61세 남자로 증상은 없었고 6개월 전에 건강검진에서 담낭벽이 두껍다는 이런 비유되어되는 소견을 들었답니다. 추적 검사에 방문했고 과거에서 고혈압, 음주는 하고 있었고 금연은 항상 되었습니다. 여기도 여기 이제 에스코스타에서 오브릭 스캔을 연결되겠고요. 먼저 좌측부터 보시면은 이 오브릭 스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담낭 전체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스캔이 되겠습니다. 컨두스, 바디, 넥쪽을 잘 관찰할 수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병변이 어딘가 생각할까? 병변 선생님 강의 퀴즈에서 좀 나왔던 부분에 컨두스의 병변이 있죠. 여기에 오바란 쉐입의 리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브코스탈 스캔으로 연구가 되겠고, 역시 콘두스 쪽에 오바란 쉐입의 리전이 보이고 있고요.
되고요. 이 푼도스 쪽은 이제 목뼈가 가깝기 때문에 리니어 그룹으로 보게 되면은 좀 더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 GB월의 바디 쪽은 정상이고 푼도스 쪽만 이렇게 두꺼워져 있으면서 모양은 좀 오발한 쉐입에 이런 리전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푼딕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CT도 찍었고 CT에서 여기 포칼월 피크닉이 푼도스 쪽에 있고 이제 로컬라이트 아니면 포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포칼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고 포칼 중에는 이제 이 푼도스에서 생기는 경우가 제일 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는 머슬 레이어가 하이퍼트로피되게 되고 또 무포자층이 오버그로스 되면서 RAS, 롱탄스기 아쇼프스타이너스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에서는 디퓨저 타입, 제너럴라이저라고 하고, 그리고 세그멘트 애뉴럴 타입이 있고, 포칼 타입이 있고, 세 가지 중에 이제 포칼 타입에서는 푼딕 타입이 제일 많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전방 소견은 GBO이 두꺼워져 있고, 인트라뷰럴 시스트, 라스가 보일 수 있고, 또 그 안에 이제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 침착되게 되면 코미테이 아티팩트가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푼딕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를 CT로 관찰했을 때 이제 크로닉, 로컬라이즈 크로닉 콜레스타이티스하고 좀 감별을 해야 된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거라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인 경우에는 오발한 쉐입을 나타내게 되고 이너 레이어 인핸스먼트를 보이고 인트라리저널시스트가 보이는 경우가 많겠고, 포칼 크로닉 콜레스타이티스는 반면에 이제 플랫한 컨트롤을 보이게 되고 주위에 월이 담낭벽이 두꺼워져 있는 이런 소견들이 더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를 보고 수술을 보냈는데 나중에 수술 소견은 크로닉 콜레스타이티스 이렇게 답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A는 플랫한 컨트롤을 보이고 이건 오발 쉐입이고, C는 이제 주위에 담낭벽이 두꺼워져 있고, D는 두꺼워진 건 아니고 인핸스가 그냥 이너 레이어가 되는 이런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B와 D는 이제 포칼 푼딕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가 되겠고, A와 C는 이제 크로닉 콜레스타이티스에 보일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플랫하고 주위에 담낭벽이 두꺼워져 있는 게 크로닉 콜레스타이티스, 오발한 모입에 이너 레이어 인핸스가 보이는 경우가 푼딕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이렇게 CT로는 감별이 가능하겠습니다. 7번째 케이스입니다. 7번째는 52세 여자로 6일 동안의 상복부 통증이 있었습니다. 과거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고, 알코올을 음주를 좀 하고 금연을 하고 있었고, 흡연암, 와이드 오브카드런트에 테너리스를 있었습니다. 여기는 동영상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은 담낭이 많이 이렇게 디스텐션이 역시 되어 있고 작은 스톤이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담낭벽은 아주 두꺼워지는 소견은 아닌 것 같고요. 정상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환자는 이제 옥경통 역시 급성 담낭염으로 의심을 했는데 이게 반의 담관을 관찰해 보니까 EHD가 6.5mm로 보통은 이제 5에서 6 정도로 정상으로 보는데 이렇게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스톤은 관찰은 잘 안 됐고, 팬크라스 헤드 쪽에 T-11 쪽에서도 특별한 병변은 없었는데, 일단 그래도 의심은 급성 담낭염을 더 염두에 두고 전원을 했는데, 환자는 이제 랩에서 OTPT나 ALP 등등이 증가되어 있어서 바로 수술은 안 하고 이제 ERCP, CT, ERCP에서 디스탈 CBD에 싱글 필링 디펙트를 관찰했고, 그래서 CBD 스톤을 리무브하고 또 스텐트를 인셋이라는 이런 소견이 됐고, 스톤은 브라운 피그멘트 스톤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성 담낭염이 의심될 때도 항상 간의 담관을 잘 관찰해서 간의 담관에 이상이 없는지, 결국은 이 환자는 GB 디스텐저는 담낭염 자체가 아니고 이 스톤 때문에 2차적으로 딜라테이션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종 담낭염으로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그 EH 스톤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VD 스톤은 담낭 감석 환자에서는 10에서 20%, 또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는 환자에서는 한 10% 정도 발견된답니다. 총 담관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갈색 담석이, 그리고 담낭에서 발생해서 내려오는 콜레스테롤 담석이 많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색 담석이 한 9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85세 남자고 2주간의 모호한 이제 복통이 있었는데 병변하고 관계되는 복통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과거력상에서는 이제 콜레스텍토미를 시행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상복부에 압통이 좀 있었고요. 동영상을 보시면 스포사 스캔이 되겠고, 이 부분이 뭔가 같습니까? 이 부분은 많이 딜라테이션 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보이고 있고, 시스틱한 딜라테이션이 라이트 랩도 같이 있고, 포탈 베인은 요 밑에 이렇게 진행하는 게 포탈 베인이 있고, 이거는 이제 바이덕트가 되겠습니다. IHD가 이렇게 시스틱 딜라테이션을 보이고 있는 이런 소면이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수부 포스탈에서 오릭 스캔을 했고, 역시 이제 관내 담관에서 관내 담관으로 빠져나가는 부위에서도 전체적인 이렇게 실린더릭한 딜라테이션을 보이고 있고, 이쪽으로 있는 포탈 베인은 일단 정상적이고, 요거는 이제 관내 담관이고, 관내 담관에서 메인을 지난 이제 관내 담관으로 EHD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 이쪽에 이제 포탈 베인이 되겠죠. 포탈 베인은 정상이고, 이렇게 관내 담관이 많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컬러 도플러 사진이고, 역시 포탈 베인 앞쪽으로 딜라테이션 된 바이덕트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관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케이스 같은데요. 페리페랄 쪽에 IHD는 별로 증가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포탈 베인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합류부에 포탈 베인 합류부의 앞쪽으로 레프트 라이트다 이렇게 시스틱한 딜라테이션을 보이고 있고, 메인 포탈도 메인 바이덕트 관내 담관도 많이 이렇게 확장되어 있고, 포탈 베인 앞쪽으로 관내 담관에 확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IHD와 EH가 같이 딜라테이션 되어 있고, 최대 한 1.8cm 정도까지 되어 있어서, 이 환자는 콜레도칼시스트 타입 4A에 해당되겠고요. 이 콜레도칼시스트는 이제 관내 또는 관내 담관의 디스프로포셔널 딜라테이션의 특징이고, AUBPD하고 관련되겠습니다. 그리고 AUBPD는 홈이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이 콜레도칼시스트 자체는 토다닉 클래시피케이션을 보게 되는데요. 토다닉 클래시피케이션은 타입 1은 관내 담관에만 이제 병변이 있는 게 되겠고, 타입 2는 다이버티큘럼을 형성하는 경우, 타입 3는 두오데넘 월에 있는 디스탈 쪽에만 있어서 콜레도칼실을 형성하는 경우가 되겠고, 타입 4가 이제 간 내와 간에 각각 같이 있는 경우가 되겠고, 타입 5는 헤로리 디지즈에서 간내 담관에만 침범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모식도를 보시면은 1A, B, C가 이제 간외 담관에만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아까 전체를 침범하는 경우, 그리고 세그멘탈하게 침범하는 경우 11을 침범하는 경우 이렇게 분류가 되겠고요. 2는 이렇게 다이버티큘럼을 형성하는 경우고, 그리고 3는 디스탈 11 쪽에 이제 콜레도포실을 형성하는 경우, 그리고 4A는 간내와 간에 같이 있는 경우고, 4B는 간내 담관에 이제 멀티플하게 있는 경우, 그리고 5는 간내 담관만 크게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그 환자는 간내에 시스틱 딜라테이션이 있었고, 간내에도 확장되어 있습니다. 4A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